저 이 기사 보고 예. 씁쓸했습니다. 우프기도 하고. 침신대 이사장 재입학. 네. 그러니까 이사장이 신학대학교에 재입학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학부인가요? 대학원인가요? 학부죠. 학부로. 2호학번. 그럼 2호학번. 2호학번. 제가 참고로 04학번입니다. 예. 2호학번이 올 줄은 몰랐는데. 네. 그러면 이사장이시니까는 나이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1969년생이라고 하시면 69년생. 네. 야, 69년생이 25학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네요. 네. 그럼 수능을 쳤겠네요. 아니요. 이게 사실관계 어떻게 되냐면 예.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예전에 피아노를 전공하셨대요. 대학에서. 그리고 신대원을 오셔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담임 목회를 충남 예산에서 하고 계십니다. 침례교 분이시니까 학교 이사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와서 이사장이 되셔서 이사장으로 계셨는데 학교의 피아노과가 이번 정시에 5명을 뽑았는데 1명도 지원을 안 한 거예요. 5명 뽑는데 경쟁률이 빵. 그래서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추가 모집을 하는데 이 이사장님이 학교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듣고 내가 학교를 돕기 위해서 다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입학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뉴스거리가 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도를 한 거 아니에요? 네.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입학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는 거다. 뭐 저런 걸 나쁘게 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저희가 가진 문제의식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이사장이 다른 학교도 아니고 자기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 이 수업을 가르치는 교수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어떻게 보면 또 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간 강사라고 하면 다시 재계약을 할지 말지, 조교수라고 하면 승진을 할지 말지, 뭐 정교수라면 보직을 줄지 말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옛날에 뭐 학부모들이 수능 깔아주기처럼 해서 밑에 허위로 지원을 해서 등급을 막 이렇게 올리고 자녀들 뭐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성적에 대한 이제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다른 학교를 가셨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 학교에 오셔서 학교를 도와주기 위한 일념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정말 공부가 첫 번째 목적인가, 이런 걸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가르치는 사람도 부담이 될 거고 네. 본인은 편할 수는 있죠. 네. 학교를 위해서 들어오면 그냥 다른 방식으로 뭐 기부금을 끌어온다든가 그런 게 이제 이사장의 역할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학령 인구가 계속 줄고 수능 인구도 계속 줄고 학생들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어떻게든 학생들을 뭐 채우려는 게 아니라 정원 감축 같은 자구책 마련, 구조조정 이런 것도 이제 경영진으로서 해야 될 일인데, 사실 침신대가 오랜 기간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사회가 나눠서. 지금도 싸우고 있나요? 예, 지금도 싸우고 있고. 몇 년 됐죠? 싸운 지가? 그게 연원을 따져 올라가면 2008년까지 가야 되는데, 침신대의 분쟁이 너무 오래되니까 결국에 교육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 임시이사를 파송을 했어요. 이게 목사들끼리 싸워가지고 맨날 네 편 내 편 나눠서 정족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정족수가. 그러니까 무슨 결의를 못 해요. 맨날 뭐 교수들 다 뭐 임용 만료되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보내서 학교를 정상화시키겠다. 그래서 임시이사가 왔어요. 침례교와 관련된 분들 하나도 없이 그냥 변호사 아니면 전 교육부 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근데 그때 학교가 정상화가 됐거든요. 왜냐면 이 이사님들은 학교나 교단이랑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가 너무 잘 돌아갔어요. 학교가 잘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다시 목사님들로 교단 파송해서 해도 되겠다 하고 임시이사를 끝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또 다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사회에 다시 들어오자마자 파벌이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또 싸우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전 이사장님은 자기 이사장 재선을 앞두고 이사들한테 뭐 6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샤넬 화장품 이런 거, 여성 이사들한테는 샤넬 화장품, 또 남성 이사들한테는 한우 세트 이런 걸 보내가지고 김영란법에 걸려서 과태료 800만 원을 내시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싸우고 지금 학교가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나, 이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자구책이라고 이사장님이 학교에 입학하시는 게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나, 저희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령 제가 이제 대표잖아요. 네. 편집국으로 내가 다시 내려가겠다. 아, 수습기자부터 하겠다. 날 가르쳐달라. 네.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네. 받아주실 거예요? 뭐 회사가 어렵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없던 걸로. 없던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분은 그 2호 학번으로서 25학번으로서 예, 2호 학번. 저희가 입장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다시 한번 나를 가르쳐달라, 그렇게 지도 교수님께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피아노 치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학부로 다시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시려면은 학점도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15학점 이번에 신청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5학점을 들으시려면 충남 예산에서 대전까지, 제가 그 교회에서 학교까지도 내비를 찍어보니까
한 80km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기숙사 생활하실 것도 아닌데 목사님도 새벽 기도도 하시고 수요 예배도 하시고 주일 예배도 하셔야 되는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들으신대요. 수업 열심히 들으신다고 좀 지켜봐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고 신입생 장학금도 받으시고 우리 총장님에 따르면 국가장학금도 다 신청하셨다고 그러고 이은미 이 목사님도 학교를 살리기 위한 그런 충정도 있고 다시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건 알겠으나 신입생이 감소하고 지방에서부터 소멸돼가는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실제로 한일장신대학교 통합 측에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학교도 지난달에 경찰에 압수수색 받았다 그래요. 그 무슨 일인가요? 거기? 신입생을 허위로 입학을 시켜가지고 그게 이제 아마 정황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수도권 이남에 있는 대학들이 학생들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앞으로 또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좀 깊게 다뤄야 될 사안이긴 하거든요. 지방 신학대 소멸돼가는 네. 인구가 소멸돼가면서 지방 신학대들은 크게 지금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당장 예장 통합 측만 해도 신학대가 7개예요. 네. 여기 신입생들 지금 못 채우고 난리가 났거든요. 지방대는. 그렇죠. 지금 수도권도 서울 바깥으로 벗어나도 지금 힘든데 침신 같은 경우에 아마 피아노과도 있고 무슨 다른 종합대학으로 메꾼다고 쳐도 그거 없이 신학과만 운영하는 학교들은 지금 굉장히 미래가 암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교단 차원에서 일단은 통폐합 빨리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구조조정해서 그래야 좀 교육의 질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한참 부흥할 때 여기저기 세워놔서 지금 이제 문제가 돼가고 있는데 해결해야죠. 언젠가 한번 짚고 갈 텐데 이 부분도 네. 좀 제대로 취재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저희가 신학대학교들의 문제를 오랜 기간 또 취재를 해왔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꼭 좋은 취재 기획으로 한번 내놓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이사장이 혼자 이렇게 입학하시지 말고 이사들을 전원 데리고 입학했으면 좀 문제가 또 됐겠네요. 이제 이사들 모르게 자기 혼자 하셨다 그래요. 예. 그걸 의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과연 이은미 이사장만 입학했겠느냐 또 다른 사람들 해가지고 정원을 채우지 않았겠느냐 의심은 하시는데 뭐 그거야 확인된 거 없으니까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고요.